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반떼 CN7입니다. 드디어 아반떼도 신형이 나왔어요. 일단 뭐 주행하는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뭐 이 옵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뭐 괜찮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먼저 간단하게 훑어드리면,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는 무조건 화사하면 화사할수록 좋다라는 주의인데, 이번에 이 아반떼 CN7부터 깡통 등급에서부터 실내 컬러를 이 밝은 그레이 톤으로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예전에 현대차 같았으면 또 뭐 무슨 등급 올라가서 무슨 시트 등급도 선택하면 무슨 옵션도 선택한 다음에 얼마 추가 요금을 내면 그때서야 뭐 이제 시트 컬러를 바꿀 수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깡통 등급에서부터 이제 가죽의 재질만 좀 달라질 뿐이지, 깡통 등급에서부터도 이 화이트, 이 밝은 그레이 톤의 내장재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이 시트가 밝은 색이어서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블랙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생각하는 이상으로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화이트 톤이 아니라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가 탄다 하더라도 티가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반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밝은 그레이 컬러 인테리어 선택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그리고 뭐 외관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패스할게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또 정말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번 아반떼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녀석이겠죠. 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무릎을 딱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자세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석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틀고 싶다든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손잡이 역할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심미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그리고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이 그렇게 넓어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엉덩이가 닿는, 허벅지가 닿는 부분 있죠. 이 바닥 면적이 이전 모델보다 더 넓어졌어요. 더 넓어져서 앉았을 때 허벅지 서포트 되는 게 일단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뭐 레그룸보다도 이 닿는 면적 자체가 너무 넓어져서 사람이 좀 편안하게 앉기에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고,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뭐 제가 G80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현대가 시트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아래급으로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코나가 시트가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반떼도 내심 저는 기대를 좀 하고 탔는데, 코나 시트만큼 좋네요. 그냥 눈으로만 보더라도 이 급의 다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이 기본적으로 허리를 감싸주는 이 라인이나 이 허벅지를 양옆에서 더 감싸주는 라인, 이런 라인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준준형 차량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형상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시트가. 그래서 착좌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을 감싸주는 느낌 모두 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뭐 별거 아닌 부분일 수 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데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컵홀더의 뎁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지금 요거 300ml 물병인데 300ml 물병을 넣으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너무 깊기 때문에 또 쓰기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스위치, 요거 아래 바닥을 뽑아서 뒤집어서 끼면은 이만큼 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아래 비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딱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껴넣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뭐 좀 운전하면서 좀 긴 텀블러나 아니면은 뭐 이제 테이크아웃 컵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긴 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컵들 꽂았을 때 좀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불안한, 혹은 쏟아지기도 하는, 팔로 딱 쳤을 때 쏟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썼다는 거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망할 놈의 파워 윈도우는 또 운전석 창문에만 넣어놨다. 여러분, 그 i30가 그 전자석이 다 파워 윈도우예요. 이 가격에는 당연히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내리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환기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독 파워 윈도우가 안 들어가 있는, 뒷좌석 파워 윈도우가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면 그렇게 차를 타서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의 CN7 신형이고, 물론 차량 가격이 2천만원 중반대, 풀옵션 다 해도 기존보다도 싸졌고 2천만원 중반대에 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왜냐하면 같은 현대에서 팔고 있는 i30는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안 될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풀컬러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뭐 신박해 보이기는 해요. 네, 뭐 이 급에 2천만원 중반대에 와, 이거 뭐 벤츠에서나 보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신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타면 문제가 이 메인 디스플레이랑 옆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랑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젤이 두꺼운 거죠. 베젤 두께가 지금, 네, 베젤 두께가 이만합니다. 베젤 두께가 이만해요. 네, 보통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베젤 두께가 뭐 한 요만하죠. 그래서 양쪽 화면이 다 들어왔을 때 좀 와이드 스크린처럼 쫙 이렇게 일체감 있는 맛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면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RPM을, 속도 게이지나 RPM 게이지가 움직일 때 이렇게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네,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반떼 산다 그러면 요거는 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체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실내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구형 모델에 비해서 시야가 좀 좋아졌다. 시야가 좋아졌는데, 뭐 좌우 시야나 뭐 이 위쪽 시야는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특이하게 이 아반떼의 옆모습을 보시더라도 좀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반떼 옆모습 보면은 이 루프에서부터 프론트 글라스를 타고 본닛까지 쭉 떨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앞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앞을 내다봐도 이 보닛의 끝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프론트 글라스가 예전보다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 크래시 패드 자체가 이전 모델보다 더 낮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래가 좀 넓어져서 위에서 아래를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뭐 그런 맛에 시야가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좁은 길 다니던가 아니면 앞에 어떤 뭐 장애물이 있다던가 앞에 스토퍼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 앞쪽에 있는 장애물들을 파악하면서 좀 운전을 하는데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뭐 주행하면서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지턱. 자, 다시 방지턱. 크로스. 자,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차량들 중에 토션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 승차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충격이 안 올라와 라고 했던 차가 XM3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토션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푸조. 다시 말해서 토션빔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포트한 측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 아반떼 CN7에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이 토션빔 구조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토션빔 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토션빔이 들어간 차들은 동급 다른 차량들보다 토션빔일 경우에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뺄 수 있고 트렁크 공간도 당연히 더 넓게 뺄 수 있고 들어가는 부품 가짓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좋고 주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롤 억제 능력도 더 뛰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죠. 기본적으로 토션빔은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조 같은 브랜드는 토션빔에 사륜까지 만들어서 토션빔으로 사륜 만들어서 랠리도 나가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치고 차를 탔을 때 뭐야 진짜 이게 토션빔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차의 토션빔만 계속 타왔다 보니까, 그리고 SM6 같은 토션빔을 자꾸 타다 보니까, 토션빔은 그지 같아. 토션빔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토션빔은 무조건 딱딱해, 튀어, 탱,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토션빔 차량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준다면 이런 준준형 소형급 차량의 토션빔을 사용하는 게 정말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방금도 크로스로 치고 넘었는데 일단 기존 아반떼랑은 전혀 달라요. 이거를 뭐 댐퍼의 스트로크 길이를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토션빔 구조물이 프레임에 붙는 그 위치, 뭐 부싱, 각도, 혹은 뭐 토션빔의 그 형상, 토션빔 겉에 붙어있는 뭐 그 플라스틱 구조물들, 혹은 뭐 댐퍼가 꺾여있는 각도, 뭐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면 이렇게 승차감이 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지턱을 좀 빠른 속도로 딱 치고 넘어갔을 때, 그리고 크로스로 쳤을 때, 다시 말해서 한쪽 바퀴에만 충격을 딱 주고 넘어갔을 때도 그 이전 모델 아반떼처럼 탱 한다든가 불쾌한 진동이 빡 치고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푸조 정도는 아닌데 XM3 때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XM3급 정도는 지금 되는 것 같고, 컴포트한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하체 구조로 인한 이런 승차감은 사실 깡통 모델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1000만원 후반대 깡통에서부터도 다 똑같이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기존 아반떼 AD랑 비교를 하면 신형 CN7 나오면서 멀티링크로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도 네, 믿을 것 같아요. 네, 승차감 면에 있어서 가장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NVH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NVH는 이 로드 노이즈나 풍절음 들어오는 것들은 기존 아반떼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사실 못 느끼겠어요. 그냥 아반떼 타는 느낌이다, 아반떼 타는 수준이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듀얼 MPI를 사용하는 NA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뭐 재원상 마력만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제가 전에 소나타 2.0 NA, DM8 2.0 NA 모델을 탈 때, 이거 NA는 좀 진짜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그런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이 워낙에 낮아서, 이 공차 중량에 이 정도 마력 토크면 그래도 편하게 다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편하다의 기준은 뭐 한 시속 5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잠깐 80km로 속도를 높여야 될 때, 혹은 앞차를 살짝 추월을 해야 될 때, 뭐 그런 상황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측면에서, 네, 뭐 출력은 그냥 편하게 시내 주행하고 그냥 편하게 고속 그냥 항속 주행하고 이러기에는 그냥 뭐 무난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MPI다 보니까 뭐 GDI랑은 다르게 정말 확실히 정숙성 면에 있어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GDI 엔진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건 뭐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어떤 GDI 엔진이든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현대차가 유독 좀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흡기 포트 쪽에 이제 카본 퇴적물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엔진 성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고장까지 이어지는, 내구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고압으로 쏴줘야 되니까 고압 펌프 돌면은 차 시끄럽고 진동도 좀 있고 뭐 이랬었는데, 네, GDI는 싹 걷어내고 듀얼 MPI로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설명을 드리면, 뭐 현대에서 IVT라고 얘기하는데 CVT예요. 그냥 CVT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변을 해주는 변속기다. 그래서 CVT예요.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variable 이렇게 가변해주는 트랜스미션이다. 그거 뭐 누가 CVT를 컨베이어 벨트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아닙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 매끄러운 사선에 그 사선을 체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력축이 있고 출력축이 있고, 한쪽은 이제 엔진에 묶여 있고 한쪽은 바퀴 쪽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양쪽이 그 사선을 이렇게 쪼았다 풀었다 하면서 기어비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영상을 보시다시피 이게 사선으로 자기가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기어가 이렇게 딱딱딱딱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단 변속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무한 변속기라고 해도 돼요. 사실 CVT는 단위 무한이니까.
그래서 그게 원래 CVT인데 현대는 이걸 왜 IVT라고 부르냐, 기존 CVT를 타게 되면 이 단수가 없는 것 때문에 운전자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답답함을 느끼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달리다가 악셀을 딱 밟으면 기어가 시프트 다운 되면서 RPM이 이렇게 확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차가 우왕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CVT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일단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왕 이래서 고RPM에서 그냥 계속 가지고 놀아요. 변속이 되는 느낌이 없는 거야. 제가 가끔씩 리뷰하면서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야, 너 말 좀 천천히 해, 보는 내가 다 숨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 기존의 CVT들은 변속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악셀 밟으면 밟는 대로 지가 거기서 그냥 기어비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밟았을 때 킥다운도 없고 고RPM에서 이렇게 한숨 제끼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쭉 올라가는 맛도 없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행 질감이 이상하다. 뭐 일본 차들이 CVT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일본 차 타면은 뭐 이상하다, 변속 느낌이 없어서 운전하는 맛이 안 난다, 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차는 이 CVT를 C를 떼고 앞에 I를 인텔리전트로 바꿨는데, 이게 왜 인텔리전트가 된 거냐면 이 무한의 기어 단수를 만들 수 있는 CVT 시스템 안에서 그냥 특정 구간을 딱딱딱딱딱 정해서 그냥 가상의 기어 단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정 기어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CVT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고정 기어비를 가지고 각 단수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물려서 변속이 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변속이 한번 왕 하고 내려오고, 지금도 또 변속이 되는 느낌이 나고, 이 고속 범프 할 때도, 고속에서 범프를 칠 때도 느낌이 괜찮네요. 사실 이거 아반떼 AD 뭐 후속 모델 그리고 뭐 K3 이때 계속 쓰던 거예요. 메뉴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존 CVT 시스템에서 그런 무한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상의 기어 단수를 만들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변속감을 주고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킥다운이 되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차량은 CVT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래 CVT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답답한 변속 느낌은 없다는 거. 일반 오토미션을 운전하는 느낌이 충분히 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왜 오토미션도 있는데, 얘네 전륜 오토미션이 있고 전륜 DCT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왜 CVT를 쓰냐? 그러면 CVT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아까 보셨던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CVT는 입력축과 출력축, 그러니까 엔진에 붙어있는 축 그리고 바퀴 쪽에 붙어있는 축, 그 두 개가 체인으로 물리적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동력 손실이 일어날 곳이 없다. 오토미션이 연비가 왜 떨어지는데요? 오토미션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토크 컨버터,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토크 컨버터 유체를 회전시켜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크 컨버터에서부터 변속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 손실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미션이 연비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CVT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동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지금까지 왜 다들 안 쓰고 왜 오토미션, 왜 DCT 쓰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고전적인 CVT들은 변속감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맛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물론 이 IVT는 괜찮지만, 그리고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고토크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런 소음 문제, 그 안에 감겨있는 체인의 내구성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IVT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낮은 토크를 대응하는 미션이고, 일단 뭐 아반떼나 K3에서 충분히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 뭐 미션 관련된 트러블은 딱히 들어본 게 없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기대를 하자면, 현대가 이 DCT 그리고 오토미션, 이 CVT 미션, 이 세 가지를 다 만들고 있는데,
왠지 이 CVT, 현대가 지금 IVT라고 얘기하는 얘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뭐 고성능 차에도 막 CVT 미션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도 좀 해봅니다. 미션 나쁘지 않아요. 자,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그 현대차 구매하시면 현대차 포인트 주잖아요. 차 한 대 사면 몇십만 포인트씩 주고 그 몇십만 포인트 받은 거 까먹어서 네, 그 사이트 들어가서 블루멤버스 포인트몰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은 결국에 나중에 막 쌓여있는 포인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조회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블루멤버스 포인트몰에서 네,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모트라인 카케어 4종 세트, 마약 왁스, 철분 저격스, 그리고 타월 2종류 이렇게 저희 베스트셀러 4개 묶어서 네, 15% 할인 이벤트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할인 행사 잘 안 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새 차량품 구매 원하시는 분들 블루멤버스 포인트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구매 이력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 나도 포인트 뭔가 받았던 것 같은데 쓴 기억은 없다 그러면 한 번씩 들어가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네, 꽁돈이 생긴 것과 같은 네, 그런 기분을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네, 차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2,500짜리 차량인데 뭐 만약에 저는 산다면 한 2,300선에서 충분히 제가 원하는 거 다 넣고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상품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이 2,000만 원 초반 중반대 가격대에서는 뭐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좋아졌다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리뷰 올라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오늘 하체도 또 봤거든요. 네, 하체 리뷰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 같이 네, 열심히 우리 이겨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끝!